이젠 컨퍼런스 및 이용고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케이스는 참 68세 남자 환자고 올해 헤모다이알리시스 시작하기 위해서 네프로를 입원했던 환자인데 인터미턴트하게 팔피테이션이 있고 EKG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해서 카디오로 컨설트인 환자였고요. 2000년에 12월 MR로 엠브리 리페어 받았던 환자고 장혁재 선생님 팔로우하는 세컨드 ASD로 팔로우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DCM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에코는 63%였던 환자고 LA 볼륨 인덱스 180도 굉장히 큰 양상이었고 하지만 LV, RV의 시스톨릭 펑션은 괜찮은 양호한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경우였습니다. 이니셜리 다큐멘트된 EKG는 커플렛, 트라이플렛 거의 non-sustained VT에 준하는 PVC들이 확인이 되었고 lead 1 네거티브, inferior lead positive, right axis deviation이 있으면서 V6에서야 V6에서의 트랜지션되는 very late 프리코드 트랜지션을 보이는 right RVOT 부근에서 오리진하는 PVC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환자였고 홀터에서는 서스테인하게 VT가 리커런트하게 확인이 되고 다행히 환자 혈압이 떨어지거나 바이탈은 스테이블하진 않아서 PVC 버딩 57%에 달하는 상황이라 협진을 받고 바로 시술을 계획을 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환자 엑스레이상에서 카디오메갈리 있고 라이트 플레어럴 인퓨전 있는 상황, 볼륨 컨트롤 푸어한 상황으로 펌캣 인설션에서 헤모다이알리시스 시작하였던 참이었습니다. 이니셜 이름입니다. 그 PVC 커플링 인터벌 418ms로 확인이 되었고 클리니컬하게 11일 EKG에서 다큐멘트 됐던 PVC와 몰폴로지 콘콜던트 하면서 커플링 인터벌도 거의 동일한 양상의 PVC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소 카테터로 RVOT를 먼저 매핑을 하였고 라소 15, 17, 18, 15, 16에서 22 서페이스 QRS 원셋보다 21mm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니셜 매핑은 다음과 같으며 가장 얼리스트 벤트리클러 액티베이션 시그널은 안테리어 RVOT 안테리어 septum 쪽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카테터를 SL1 시스를 통해서 인트로덕션을 하여서 맵 디스탈이 서페이스 QRS 원셋에 비해서 18ms 정도 빠른 부분을 확인을 했고 해당 부분을 액티베이션 맵에 나타내면 이와 같은 포인트에서 이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해당 부위에서 유니폴러 시그널을 확인했을 때 QS이면 이니셜 Q가 굉장히 에브럽트하게 잘 떨어지는 양상이 보여서 해당 부위에서 페이싱 매핑도 진행을 했습니다. 페이싱 매핑상 95%로 양호한 소견 보여서 이 부분에서 9번에 걸쳐 이제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였지만 곧바로 리커하는 양상이 보였고 리커된 PVC에서 다소 V6에서 너치가 보인 듯한 양상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양상의 몰폴로지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BOT에서 다시 한번 라소 카테토로 매핑을 진행을 하였고 15, 16 일렉트로드에서 서페이스 QRS 원셋보다 28ms 정도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세컨 매핑에서도 마찬가지로 RBOT 안트로셉탈 쪽으로 해서 얼리스트 시그널이 보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맥카테터를 다시 디테일하게 매핑해 보니까 맵 디스탈이 조금 더 빠른 25ms로 프리시딩하는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처음에 어블레이션 했던 것보다 안테리어 사이드, 인피리어 사이드로 내려왔을 때 마찬가지로 에브랍트한 Q 웨이브를 보이는 QS 패턴을 유니폴러 시그널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어블레이션을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2번까지 진행해야지만 여전히 PVC는 리커가 되었고 동일한 모르폴로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그래야 해서 RBO 스프라풀모너리 밸브도 매핑을 했지만 해당 부위에는 전혀 라스에서 시그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랩 사이드로 넘어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랩 사이드 에어타를 통해서 레트로웨이드 어프로치를 하였고 해당 부위에서 맵 카테터로 이제 매핑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맵은 위와 같았고 우선 LCC, RCC 커미셔 부근 근처로 해서 맥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했을 때 맵 디스탈의 시그널이 QRS 서페이스 온셋보다 28mm 정도 빠른 부분이 있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지만 6차례 추가적인 어블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VC는 확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랬을 때 노치가 조금 더 저명해지고 노치가 생긴 덕분에 MDI 맥시멈 디플렉션 인덱스가 조금 더 뒤로 밀린 듯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맥카테터를 조정을 한 결과 조금 더 LCC, RCC 커미셔가 아니라 LCC 쪽으로 맥카테터를 인트로덕션 했을 때 맵 디스탈 시그널이 QRS 온셋보다 28ms 정도 더 빠른 적절한 사이트가 확인이 되었고 해당 사이트를 3D 맵에 표현하면 이 위와 같으며 해당
해당 사이트에서 유니폴러 시그널을 확인해 봤을 때 R웨이브 없는 QS 패턴으로 여전히 잘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번까지 추가적으로 10번의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이때는 순간적으로 PBC가 잘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리커가 되어서 조금 더 부스터를 줘야 되나 조금 더 매핑을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BUAN이 높은 이제 막 헤모다이리시스 시작한 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터리 펑처를 한 부위에서 계속 헤마토마가 차면서 헤마토하고 우직 양상이라보다 굉장히 분출하는 양상의 블리딩이 지속이 되어서 더 어블레이션을 진행하지 못하고 급하게 좀 시술을 마무리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블레이션을 한 사이트는 RBOT와 그 레프트 코로너리 커스에 대한 어블레이션 매핑은 위와 같고요. 다행히 하지만 환자가 CC에 가서 펑처 사이트 블리딩에 대해서 클로즈 모니터를 하면서 텔레메트리를 어플라이를 하였는데 딜레이드하게 PBC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서프레이션 된 양상을 보였고, 텔레메트리 상에서도 원래 57%였던 PBC 버든이 5% 미만 정도로 추산되는 정도로 버든이 굉장히 감소한 상황으로서 펑처 사이트 블리딩도 잘 멎은 것을 확인을 하고 성공적으로 퇴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RBOT 그 아웃플로우 트랙 PBC VT에 대해서 조금 다시 리뷰를 해보았고, 이렇게 그 MBR을 했고 카디오메갈리가 있으면서 해모를 하는 이런 환자들은 그 스트럭처럴리 앱노멀 하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보고된 이 서페이스 ECG를 통해서 PBC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알고리즘은 대부분 스트럭처럴 노멀 하트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카디악 로테이션에 대한 코렉션이 대부분 보정이 되지 않은 알고리즘이란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스트럭처 앱노멀 하트에서 BBC 로컬라이제이션을 할 때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디오패식 VT가 대부분 많은 경우에 스트럭처 노멀 하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스트럭처 앱노멀 하트에서도 오버랩되어서 코엑시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RBOT VT 아웃플로우 트랙 VT가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고, 여기에서 특별히 스트럭처 앱노멀 하트라고 해서 매핑하는 스트래티지의 차이가 달리해야 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RV 쪽으로 먼저 어프로치를 해서 풀모너리 밸브 아래쪽에 RVOT를 먼저 매핑을 하고 여기에 적절한 사이트가 없으면 수프라 풀모너리 밸브 쪽으로 매핑을 한 이후에 여기에도 적절한 사이트가 없으면 에어티 커스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스트래터지라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에어티 커스에서 오리진하는 VT의 경우 이제 인슐레이티드 마이오카디오 파이버가 이제 파이버를 통해서 RVOT로 브레이크아웃 되기 때문에 프레퍼런셜 컨덕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치 RVOT에서 오리진하는 BBC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27%나 되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트 사이드에서 아무리 봐도 분명히 RVOT 오리진인 것 같은 그 서페이스 ECG를 보인다 하더라도 라이트 사이드에서 충분한 매핑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사이트 그리고 어블레이션에서 효과를 보지를 못했다면 에어티 커스벳에 매핑을 하는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MDI가 다소 딜레이드 된 양상을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케이스를 리뷰를 할 때 자꾸 혹시 에피카디아 오리진은 아닐까 해서 좀 여러 이제 토의를 했었는데요. 라이트 벤트리크 오리진의 PBC VT에 대해서 에피카디 오리진을 예측할 수 있는 QRS 서페이스 특징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데 거의 없었고, 그나마 한 논문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특히 안테리얼 사이드 에피카디얼 사이트에서 오리진하는 경우에 서페이스 ECG에서 리드 1에서 이니셜 Q웨이브가 보이고 리드 V2에서 QS 패턴을 보인다고 했는데, 해당 환자에서 아주 스몰 R이 있기 때문에 리드 1에서는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리드 V2에서 QS 패턴이 보였고 딜레이드하게 어블레이션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이건 역시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거는 유명한 야마다 게재된 야마다 논문에서 보여준 preferential conduction 표이고, 마찬가지로 ACC에서 RVOT를 브레이크아웃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없어졌던 사이트가 정확하게 어디였어요? LCC였습니다, 교수님. 근데 EKG 모폴로지를 좀 보시면은 처음에는 V5, 6의 S웨이브가 거의 없거든요. 네, 교수님. 근데 RB 아웃플로 트랙에서 오블레이션 하면서 S웨이브가 점점 생깁니다. 여기는 5, 6에 여기서도 이미 크게 있었네요. 여기가 사실은
아마도 여기 여기는 없어 보이던데. 네, 아마 여기에서 V5의 QRS 패턴이 EP 스터디에서 V6에서의 패턴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라터럴로 붙였으면 이게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EKG 붙인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웃플로 트랙 오블레이션은 여기 보면은 V6가 아주 어페런트한 S 웨이브가 보이잖아요. 네, EKG 붙인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였나, 그러면? 저게 S 웨이브가 보이면은 저거는 마이트랄 애뉴러스 쪽이거든요. 이 사람이 또 마이트랄 밸브 서저리를 받았던 환자고 그래서 지금 EKG 모르폴로지 봐서는 RV 아웃플로 트랙을 당연히 먼저 맵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저건 V6의 딥 S 웨이브 보이는 거는 상당히 어뉴저얼한 파인딩이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아마 다 매핑을 하는 거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아마 LCC 밑에서 오블레이션 하면서 그쪽도 터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EKG 모르폴로지만 가지고 로컬리제이션 하는데 리미테이션이 뭐냐면은 딥 인사이드에서 나오는 게 멀티플 XTR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그 3D 맵만 쫓아가지 마시고 심전도 서페이스 EKG 변하는 걸 트레이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컨퍼런스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유니폴라에서 아무리 QS가 보이더라도 샤프하게 QS가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바이폴라 일렉트론보다도 유니폴라의 이니셜 Q가 시작되는 부분이 더 뒤로 밀려 있으면은 그러니까 유니폴라가 바이폴라보다 늦게 나타날 경우에는 그거는 엑시트 사이트지 오리진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끝낸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 아까 프레퍼런셜 컨덕션에 있던 그 그림 마지막 거 한번 좀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이 그림 보면은 대부분 LCC에서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다른 데서는 프레퍼런셜 컨덕션이 없는 건가요? 이 논문에서는 LCC 위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다른 논문은 또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면 니온고덴 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